되셨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한 지가요, 이제 12년째 돌입했어요. 근데 회사를 12년 다녔다 그러면 오래 다녔어요? 아니죠. 회사는 한 12년 다니면 이제 과장? 그 정도 아마 직급일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한 12년 했다고 그러면 주위에서 많이들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근데 저도 2002년 이제 우리나라 한참 월드컵 할 때 제가 가입을 했는데, 그리고도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아메이 딱 만났을 때 이거 내가 찾던 바로 그거 이러면서 딱 시작하신 분 별로 없죠. 요즘 간혹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회원가입은 해서 이제 물건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안 할 이유들을 많이 댔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의 이제 친구 부부가 와서 저희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해주셨는데, 그냥 친구가 하니까 제품은 이제 쓰는 거죠, 뭐. 그래야 친구죠? 근데 왜 이렇게 친구가 아닌 분들이 많죠? 저는 이제 친구 부부가 하니까 그냥 회원가입해서 물건을 쓰는 것까지는 그냥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물건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우리 스폰서님은 저희한테 물건만 쓰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아메이 제품 너무 좋으니까 아메이 제품 좀 써보세요 하고 제품만 써보라고 하면 그거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 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기회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는데, 가서 그냥 제품만 자꾸 얘기하고 제품만 전하고 그랬으면, 만약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와서 아메이 사업 제가 노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제품만 써줘도 너무 고마워, 아메이 또 신제품 나왔어 이거 한번 써봐, 이것만 했으면요, 저는 12년 동안 아메이 제품만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성향이 이렇게 대인관계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거나 이게 도전정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주어진 삶 안에서 조곤조곤 그냥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애써 만나고 애써 전하고 애써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게 별로 저랑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메이 하면 되게 잘 팔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저 잘 팔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 되게 잘 팔게 생겼죠? 뭐도 팔 것 같죠, 다. 근데 저희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잘 믿지를 않으세요. 제가 이제 한 수석 다이아몬드 정도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저도 되게 소심하고 저도 그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있었겠지,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많은데, 12년 전을 돌아가 보면 실은 아메이를 안 하기가 훨씬 더 좋았을, 쉬웠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선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택. 여러분도 그 남편을 선택했죠? 그래서 후회하시나요? 그때 그 남자가 키는 작았지만 더 낫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 안 하기가 훨씬 쉬웠을 사람이었는데 선택한 거예요. 여기 한번 나와보는 거. 그냥 우리 스폰서님한테 맨날 거절만 하다가 미안하잖아요. 친구가 자꾸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한번 나온 거예요. 한번 나가고 안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제가 집에서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되게 저보다 다 반짝반짝 에너지도 많고요.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내용보다는 저 사람은 저 옷 어디서 샀지?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왜 이렇게 딱 여며져 있지? 똑같이 주부고 나이도 비슷하고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라는데 나랑 다른 느낌이다. 그런 게 어떻게 조금은 호기심, 자극 그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홈미팅 가면 처음에 밥 주죠. 점심 주잖아요, 점심. 저희 애가 그때 2돌도 안 되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밥 이렇게 혼자 차려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여성 리더님들 많은데 우리 여자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뭐 먹어요? 그냥 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김치 꺼내고 영양가 생각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이제 그래서 먹잖아요. 저도 막 그렇게 먹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아메이에 모여 계신 분들이 다 친절해요. 여러분 아메이 모임 오면 다 예쁘다 그러죠. 어쩜 이렇게 예뻐요, 어쩜 이렇게 어려 보여요, 막 이러잖아요. 저한테도 막 그런 소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갖고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아메이가 확 자신이 생겨가지고 나 이제부터 한번 해봐야지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아메이를 조금씩 듣고 더 듣고 이해를 하니까 내가 평생 아메이 제품 굳이 안 쓸 이유도 없고, 쓸 건데 굳이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만 쓸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야. 안 할 이유. 아메이를 들었을 때 자신이 생기거나 뭐 이거 바로 해봐야지 이런 거보다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즈니스인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걸 계속 밀치고만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그냥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뭐 몇 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한 10년 진짜 보고요. 한 10년 후부터 200만 원만 따박따박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데 그게 저희 아이에게도 상속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그때 저희 30대, 저는 이제 초반이었고 저희 남편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 근데 저희 남편이랑 제가 너무 다행으로 잘했던 건 뭐냐면 같이 알아본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같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들어보고 저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도 그전에는 그냥 나만 믿어 이랬었어요. 나만 믿으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결혼하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저는 아이 딱 낳으면서 직장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전업주부로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아메에 와서 이런 미팅들을 들으면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는 게 좋겠다. 이건 뭐냐면 절 시켰다는 얘기예요. 저보고 하래요, 아메이를. 그냥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회사 다녀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는 못 쓰지만 저는 아이 키우면서 아메이를 한번 해보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남편 너무 정말 저희 남편이 저 시켰으니까 실은 저도 한번 마음을 먹어봤던 건데 그게 저희 두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선택이었는지. 왜 이희재 씨 인생극장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는 분들 연배 조금 있는 분들인데 그거 보면 선택했을 때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막 비교하면서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아메 안 했으면 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올해로 45살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48살이 됐고요. 30대 초반에 아메이에 회원가입할 때는 그 50이란 나이가 굉장히 먼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뭐 나오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12년만 지나도요. 저희 남편이 이제 2년 후가 50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50부터 다시 100세 시대니까 이제 후반전 50년 이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지만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제 나이 45살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하면 어때요? 예, 저도 아메이 사업 안 했으면 집에서 우리 아이랑 씨름씨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에서 수석 다이아몬드의 엄마는요, 아이 앞에서 굉장히 당당해요. 예, 아주 뭐 저희 아이는 제가 뭐 이거 딱 하면 바로 착착해요. 여러분 그런 중이 아들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저희 부부에게는 또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비즈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아메이는 세야지, 아메이는 인맥이 많아야 돼, 아메이는 적극적인 사람이 잘하는 거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라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그거를 주의 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무슨 띠 해죠? 예, 양띠죠. 양.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착하고 떼로 몰려다녀요. 양목장 이러지 않잖아요. 양떼 목장 이러죠. 예. 양은요,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게 때로 몰려다녀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몰려 계시나. 저 뒤엔 정말 자리도 없는데 저렇게 서셔서 열정을 가지시는데요. 이 양띠 해에 2015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020년 이러면 미래 같죠? 왜 우리 예전에 2020년 하면 미래 세상 같지 않았어요? 막 우주 도시가 막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았죠? 그게 5년 후예요. 와,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시간 또 빠르고 참 진짜 뭔가가 빨리빨리 변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변하는 걸 얼마나 느끼시는지 그거 모르겠지만요. 세상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삐삐로 연애하신 분 계시지 않아요? 저 삐삐로 연애했던 저는 나이거든요. 삐삐 차고.
그래갖고 숫자로 저 밥 먹고 있는데 파리 하면은 회장님 찾는 거예요.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오면은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막 전화하고 이랬었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핸드폰이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런 스마트폰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이거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이 스타텍이라는 이 핸드폰이요. 그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예. 제가 모셨던 회장님이 이거를 들고 나타나시는 순간에 저건 뭐지?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막 신기하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세상으로 왔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다 요런 데다가 뭐 서류 담아가지고 뭐 하고 이러셨죠. 근데 이런 요 디스켓 하나에 들어가는 그 용량에서부터요.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발전했죠. 저 다운 클라우드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멘 미팅장 나와야 이런 거 따라가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다운 클라우드가 뭐야? 이래요. 저 실은 잘 몰랐거든요.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다운 클라우드는요,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막 넣어놓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거기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 카메라로. 근데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요, 핸드폰으로 그 사진이 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런 게 다 너무 신기해요. 선이 연결되면 그래도 선이 연결됐다고 치는데 어떻게 이게 연결도 안 되는데 그게 될까? 블루투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선이 연결 안 되는데 막 연결이 돼가지고 음악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 우리가 썼던 여기에서부터요, 이렇게 작은 USB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요, 그냥 10배, 100배 커진 게 아니고요, 27,000배 커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예를 제가 보여드린 거지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세상은 굉장히 빨리빨리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얼마 전에 했던 TV 프로였어요. 여러분 이거 안 보신 분들은요, 꼭 찾으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였냐면 로봇혁명 미래를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10년 동안 바뀌어온 거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바뀔 거래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이 방송에서 주가 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저희는 지금 아이들을 공부시키죠.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교육에 맞춰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직업군이 있죠. 근데 그 직업군들이요, 향후 10년 안에 거의 700개 정도는 다 없어진대요. 로봇이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가 기사 쓰죠. 근데 스포츠 신문의 기자는요,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해서, 그러니까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거든요. 뭐 누구랑 뭐 경기를 했는데 몇 대 몇이고 뭐 전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스포츠 신문의 기사를 보면 로봇 기자, 그러니까 로봇이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요. 증권 쪽의 일이라든지 금융 쪽의 일이라든지 뭔가를 분석하는 일이라든지 데이터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일들이요,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요. 이거 꼭 보세요.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정말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도요, 한 이제 외국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가 독일에 공장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되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공장이 생기면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대요.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그 공장이 오픈하고 나니까 100명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90개는요, 로봇이 하고요, 사람은 10명만 뽑아서 쓰는 공장이 된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되게 미래 사회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2020년이 5년 후라니까요. 미래 사회 2020년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예전에 막 봤던 게요, 불과 이제 5년 후 얘기예요. 제가 오늘 KTX 타고 오면서 신문을 봤어요. 저 옛날에는 이렇게 뭐 매일경제 이런 신문 잘 안 봤는데요. 경제신문을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요 안에 이제 끼워져 있는 속지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하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되게 많이 변해갖고, 여기에서는 그 시스코 회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10년 안에요, 지금 현존하는 기업의 60%는 없어질 거라고. 모두 연설이 그거였대요.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현존하는 기업의 60%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남편분도 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할 곳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든 살겠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냥 이 신문에 오늘은 뭐가 있지? 그러면서 딱 펼쳤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이 신문 안에 있더라고요. 와, 난 컨셉 잘 잡았다. 제가 오늘 막 그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아마존이라는 이제 기업 다 아시죠? 그 아마존이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하는 거잖아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를 주문해서 그 이제 택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 그래도 빠르게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굉장히 커진 그런 기업이죠. 그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드론이 뭐냐면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정찰기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게 드론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그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 택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집에서 제가 뭔가를 이제 인터넷으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착착착착 주문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드론이라는 게 그 제품을 딱 잡아가지고요.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딱 잡아서 날아가요. 산 넘고 물 넘고 해가지고 날아가요. 날아가서 그 집 현관 문 앞에 딱 내려놔요. 본 거 같죠? 제가 얘기하니까.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면서 그냥 말로만 듣던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 아마존의 그 회장님이 앞으로 3, 4년 후에 이거를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아메이 제품을 주문하죠. 그러면은 CJ를 통해서 택배가 오죠. 근데 만약에 이런 드론이나 이런 게 앞으로 진짜 상용화가 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우리가 주문한 앰모스피어를 드론이 딱 잡고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서 저희 집 앞에다가 딱 내려놓고 가는 거나 똑같은 세상.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멋있다. 제가 이 방송 처음 봤을 때는 완전 멋있다. 대박이다. 이랬어요. 근데 탁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 일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하던 분들이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택배 쪽, 유통 쪽 아니야, 괜찮아. 그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어도 그 다음을 연결해 봤을 때는 다 뭔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보면 뭐가 되겠지.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이제 신문에 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결혼 10년 차의 절반이요. 내 집 장만을 못 한대요. 특히나 이제 서울 쪽 기사들이 많죠. 서울의 29%만 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집이 하나 있는 거랑 집이 없는 거랑 삶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왜 내 집이 없으면 그 집 하나 마련하느라고 내가 벌어드는 돈의 많은 부분들을 뭔가 모아야 되고 쓸 수가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 집 장만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노년층의 72%는요. 주택을 다운사이징 해갖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하겠다라는 노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오래 정년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나 뭔가를 해서요.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좀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사이즈가 뭐예요? 줄인다는 거죠. 좀 큰 집에 살다가 줄여서 자녀 하나씩 시집장가 보내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걸로 내 노후를 살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내 집 장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도 없는데 나중에 노후에 뭘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금리가 좋지 않잖아요. 내가 전세를 받아서 그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거기서 금리가 좋을 때는 이자를 받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집에 있는 분들이요. 전세를 줄 때 은행에 넣어봤자 금리가 낮으니까 돌아오는 이자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도리어 월세로. 그래서 요즘은 전월세가 되게 많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 집에서 살지 않으면요. 전월세예요. 다. 월세라는 건 뭐예요? 매달 없어지는 돈을 내는 게 월세예요. 여러분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3억을 넘긴 서울 평균 전셋값이요. 1년 새 2,700만 원 올랐다고.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라 신문에 다 났던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1년에 2,700만 원이 진짜 올라요. 2,700만 원 모으려면 어떻게 매달 얼마씩 해야 돼요? 200만 원 넘게 저금하셔야 돼요.
샐러리맨이요. 2,700만 원을 1년에 모으려면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저금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지 이제는 그 버는 거와 상관없이 어떤 돈을 버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돈을 내가 벌고 있는지. 자, 그래서 중산층도 이제 빈곤 중산층이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살면 됐어. 그게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중산층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빈곤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구리가 물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팍 끓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니까 바로 팍 튀어나오겠죠.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근데요, 뜨거운 물을 확 붓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은근히 데우는 거예요. 은근히 물가가 오르고요. 은근히 교육비가 들고요. 은근히 월세로 전향이 되고요. 은근히.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이 이미 뜨거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맥킨지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삼성도 조용하지만 숨막히는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아, 우리 남편은 삼성 안 다녀 괜찮아. 이거 아니죠? 삼성이 연말에 인센티브를 좀 주면 그 삼성 회사가 있는 인근에 있는 가게들은 다 녹아나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으니까 백화점에 가서도 요즘 패딩 올겨울에 완전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다 살 거고 온 가족 쓸 거예요. 근데 나오려고 하던 인센티브가 안 나오는 순간에 다 손이 오그라들게 되죠. 그럼 그 주변의 경기는 같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 결론은 뭐예요? 나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뭔가가 막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모습 보면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암에 나가서 좀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봐야지. 그러면 아우 야야야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집에서 남편 복량하고 아침 잘 차려주고 아이 잘 키우는 게 남는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나도 다 그렇게 키웠다. 너네 다 그렇게 키웠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저희 키웠을 세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고요. 또 여기 싱글이 계셔도요. 그 싱글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세상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럼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기 제일 밑에 누구예요? 남편. 회사 가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부모님. 그 위에 여기. 여러분이 뚱뚱하다면 더 무거울 것이고 많이 드시니까. 자녀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 틀릴 것이고 강아지 키우냐 안 키우냐 틀릴 것이고 고양이까지 키우면 더 문제고. 예. 제가 어디 가서 이 사진을 딱 보여드렸는데요. 제일 앞에 제가 초대한 분이었는데 실은 이 사진을 넣으면서 생각은 못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갑자기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 자녀가 셋이고요. 강아지, 고양이 다 키우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보면서 막 강의를 하다가 막 웃었어요. 근데 그냥 이게요, 이미지로 표현하니까 이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뭔가를 드려야 되는 가정들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가정보다는 훨씬 많고요. 그냥 나가서 일하는 주부보다는 집에서 아이 키우는 주부들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근데 여기가 남편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 아들 하나 키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들을 키우니까 여기가 제 아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기가 제 남편이면 괜찮다니까요. 제 남편이니까 그냥 일해야죠 뭐. 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죽기 전날까지 일해야지 막.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컸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일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막 여기서 이러고 있는 데다가 막 애를 하나씩 낳는 데다가 어머니 저 강아지도 키울게요 이러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정말 25살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는 충분히 일했고 그러면서 이제 쓰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 바로 못하는 거 다 아시죠?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 휴학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뭐 연수를 갔다 온다 그러고 뭔가 계속 돈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30살까지는 여러분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만나면 우리 애가 대학 졸업하고 직업만 가지면 날 좀 어떻게 해주겠지 이 생각하면서 지금 가회비 대고 다 하더라고요. 또 그게 아니에요. 30 넘어까지 여러분의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잡을 가져도 예전처럼 오래
내가 선택한 그 원 잡에서 처음 잡에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년 벌었다. 그러면 살아야 되는 날은 너무 많아졌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유만 되고 안정적이라면 오래 살고 싶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자전거만 와도 비키잖아요. 왜? 죽기 싫으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기 싫어요. 차가 아니라 자전거만 와도 막 이러면서 나 죽이려고 그랬다고 죽기 싫어요. 여유만 되면 그냥 오래 살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전에 생각했듯이 우리 부모님처럼 그냥 키우고 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용돈 드리듯이 우리 자녀가 용돈 줄 거고 연금 같은 거 좀 붙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씩 받아서 어떻게든 살겠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바꿔서 그래 전반전은 그렇게 산다면 50 이후를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누군가는 고민해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혼자 집에 있을 땐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신문에 이런 기사 나왔었고요. 방송 틀면은 고령화 사회 된다고 그랬고요. 조기퇴직 한다고 그랬고요. 그런 거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조기퇴직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냥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100세까지 살 거야? 그런 거 집에서 심각하게 고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 키우는 것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멍한데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 못 했어요. 저는 어디서 생각하게 됐냐면 이 아메이 미팅장 안에서. 여기는요. 그냥 똑같이 보는 정보를 여기서 보여드리잖아요. 실은 여러분 뉴스에 나왔던 거나 신문에 봤던 거나 그 정보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만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 나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나와보면 옆자리에 계신 분은요. 이 아메이라는 수단을 가지고요. 저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자극을 받게 돼요. 나만 안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오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집에 가서 잠자려고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희한한 순간들을 겪어가게 돼요. 스폰서님한테는 난 안 한다고 그랬고 근데 누우면 생각나고 근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자꾸 자극을 받게 되니까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 30대 초중반이었다니까요. 우리 부부가. 아메이를 당장에 급하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빚이 아주 많았던 가정도 아니었고 아이도 하나고 어렸고 근데요 이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10년 20년 후를요 조금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 여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요 그냥 제 안에 싹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준비를 하려면 이러고 보니까 아메이가 좀 달리 보이게 된 거죠. 전 아메이에서 들었던 가장 이제 키포인트의 제 생각의 전환은 뭐였냐면요. 돈을 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근데 그냥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지. 직장 다니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저도 직장 다녔으니까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돈 버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가게 차려서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자영업 하면 돈 버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를 막 공부하는 거는 내 몸값을 그래도 높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전문직에 가면 돈 버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요. 여기의 영역은요. 내가 물동이를 날라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가는 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하거나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을 쓰지 않으면 내가 출근하지 않고 내가 가게 문을 열지 않고요. 내가 진료를 보지 않고 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수입은 땡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내 몸을 쓰는 일은 팔다리에 힘 빠지고 물동이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 후반전에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소득은. 이 소득은요. 꾸준히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소득이 있대요. 이거 뭐가 깔렸어요,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깔렸죠. 물동이를 처음에는 한 동이 나르면 돈 얼마 받고 또 하나 나르면 얼마 받고 그거 받는 게 이제 좋으니까 그냥 날라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깔려면은요. 처음에 돈이 안 나와요. 물동이를 갖다 줘야 물이 보내져야지 돈이 나오는데 땅을 파야 되잖아요. 계속. 땅을 파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금방 나와버릴 수도 있는 게 이쪽 소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물을 보내면 꾸준히 나오는 이런 인세와 같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거라고 생각해 볼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주변에 이런 인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이런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별로 못했어요. 그냥 아껴가지고 저금 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봐야지. 그냥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요, 소득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노동 수입이 있고 자산 수입이 있고. 근데 저희 남편은 현대자동차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지만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던 가장 큰 정말 그건 뭐였냐면, 본인이 현대자동차 다닐 때 아메이로 이거를 준비하자. 그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소득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둘 다 똑같이 이 소득을 위해서 뛰는 것보다는 한 사람은 여기를 위해서 뛴다면 한 사람은 이거를 준비하자. 그 가정의 플랜 A가 근로소득이라면 플랜 B는 좀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이 자산소득을 준비하자. 같이 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본인이 할 때는 더 그래요. 누군가가 메꿔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는, 소득에는 뭔가 종류가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아메이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많이 보셨죠? 여기는 돈은 많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여기는 돈도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가 있잖아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영역. 여기가 이제 인세 수입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굉장히 뛰면서 메달 딸 수 있어요? 역도 번쩍 들어 올려서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작곡해서 뭐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수입은요, 저희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메에 와보니까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이런 수입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아메이 한번 관심 가져봐야 돼요? 안 가져봐야 돼요? 이상할 거 없잖아요. 암웨이 하니까 어두워 보이죠? 그쵸? 엠웨이 하면 괜찮은데 암웨이 하니까 그냥 내 안에 느껴지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만약에 이런 소득이 필요한데 이런 소득을 아메이가 준다면 이걸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가슴에 확 넣으세요. 지갑이 안 말랐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마르죠. 지갑에 돈은 없고 영수증만 많잖아요. 영수증은 다 빚이에요, 여러분. 카드 쓴 거잖아요. 카드 쓰는 거 다 빚이잖아요. 그죠? 지갑에 돈이 많고 그 돈이 끊어지질 않아야 되는데 영수증만 자꾸 이제 지갑에 영수증만 쌓이면 그거 다 빚만 쌓여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자 되면 너무 좋겠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부의 척도래요.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2달 없어지면, 3달 없어지면, 4달 없어지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버텨요? 한 달도 못 버텨요. 그래요, 진짜. 저도 그래요. 저희 남편 뭐 월급 가지고 그냥 사니까.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이요, 둘 다 맞벌이를 할 때는 은행에 돈이 쌓여가더라고요. 저도 대우라는 곳을 다녔고 저희 남편은 현대 다녔으니까 대기업이죠. 둘이 대기업이 맞벌이를 하고 아이가 없었으니까 제가 버는 수입은 온전히 은행에 쌓여갔었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았었어요. 저는 그때가 제일 제가 좀 뭔가 여유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배가 이만큼 부를 때까지 일했어요. 여러분 비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우리 회장님, 사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비서가 하는 일 중에 그래도 이거 차 서빙 그것도 하거든요. 근데 비서도요. 이 차 서빙을 어떻게 하느냐도 그 비서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장님은 프린커피를 좋아하는데 설탕 막 타서 가져가. 일 못하는 비서요. 일 못하는 비서. 그래서 나름 이제 막 이제 비서들하고 연락해갖고 다 취향 알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회의하면 이제 딱 넣고. 근데 제가 이제 막달에는요. 배에다 쟁반을 얹어서 들어갔어요. 막 이러면서 들어가면 그 정말 회장님, 사장님들이 일어나서 자기 찻잔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제가 거의 막달까지 버텼어요. 막달까지 버티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도 요즘은 이제 직장을 좀 육아휴직도 자연스럽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육아휴직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제가 봐도 이제 한 8년 일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미스 안으로 들어가서 안대리 정도 됐었어요. 근데 나 이제 안대리 최선 다했다. 8년 일했으면 됐지, 여자가. 뭘 더 일하냐.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직장 그만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그나마 이제 직장 가서 경제활동 하는데, 8년 딱 하고 제 인생에 조직에서 하는 경제생활 딱 끝낸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 딱 그만두고 나니까 수입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쌓이는 게 없어져요. 쌓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 갖고 살아요. 근데 누가 생겼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잖아요. 얘는 조그만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다 흔들어요? 애가 하나 생겼는데 조그매요. 조그만데도 얘가 우리 가정의 모든 거를 지각 변동을 시키면서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점점 쌓이는 게 아니고 쌓여 있던 게 점점 빠져요. 점점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진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 이거 너무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만 있다면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메이는 뭐냐면은요, 이런 소득을 만들어주는 일인데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쓰는 거예요. 제품을 쓰는데 이 제품에 PV랑 BV라는 게 있어요. PV는 뭐냐면 포인트예요. BV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돌려드리는 이제 보너스의 어떤 캐시백의 이제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퐁퐁을 하나 사서 마트에서 샀으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건데 제가 디시드랍스라는 아메이 마트에서 이걸 사면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포인트를 모아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모으는 거에서 끝나면 일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일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확장되는 개념이 아메이 안에는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서 캐시백을 받는 거, 여러분 아니고 지금 나가보면 되게 많아요. 물건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KTX 내려가지고요, 택시를 탔거든요. 우리 특징이 뭐예요? 말 걸죠? 아메이하는 사람들 특징이 말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택시 기사님한테 말 걸었어요. 제가 이제 아메이 마트 가달라고, 이제 플라자 가달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 용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어딘지 아시는 거 보니까 아메이 아시나 봐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메이 잘 모른대요. 근데 누군가가 언제 태워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라는 건 알고 있대요. 기사님, 뭐, 이렇게 좀 제품 같은 거 혹시 많이 써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써봤대요. 근데 나중에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치약도 쓰고 뭐도 쓰고 했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제대로 개념 갖고 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 내릴 때 어떻게 하고 내렸을까요? 명함 하나 꺼내가지고. 전 아메이에서 벌써 12년째 하고 있는데 아메이 제품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일 있어서 내리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대구에다 씨 뿌렸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저 초창기에는요, 친구한테 가도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은 정말 12년의 세월이 쌓여서 누구를 만나도 이제 아메이 얘기를 하는 게, 입을 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초창기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카탈로그를 가방에 넣고 가지 말아야 돼. 가방에다 넣으니까 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이걸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지 않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이게 안 꺼내질까요? 그리고 막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제 눈이 계속 흔들린대요. 상훈아,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흔들려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아메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얘기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가지고 카탈로그도 실은 잘 못 주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탈로그 가방에 넣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손으로 들고 들어와서 막 던지면서 들어가죠. 막 이렇게 탁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메이 제품을 써서 캐시백을 돌려받는 이런 개념이 요즘 주변에 보면 많이들 하고 계세요. 실제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소비자, 아메이 제품 좋으니까 이거 쓰고 캐시백 받아봐.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구정 광고라는 걸 하면 뭐가 커져요? 캐시백이 커지는 일이에요. 내가 혼자 쓰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서 그분과 함께 쓰게 되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백을 키울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요즘은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떨려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주겠다라는 기회를 2개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도 여러분하고 관계가 돼서 여러분한테 회원가입도 해줬는데 여러분이 그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그분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쓰고 남도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다 보면 내 자산이, 내 네트워크가 하나둘 생겨서 커질 수 있는 게 그게 아메이 마케팅이에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복잡하죠?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서 캐시백 받는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알려서 구정 광고에 캐시백까지를 더해줄 수 있어요. 그럼 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여러분이랑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영사업을 하면 아이템도 다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택배하고 뭘 하고 이거 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요. 아메이가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요? 입만 열면 돼요. 처음에는 이 입만 열면 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게를 번듯하게 오픈하면 친구들이 뭐 보내줘요? 축 개업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환도 보내주고 막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부러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메이 개업했다 그러면 아메이 개업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연락을 뭐 끊는 친구는 글쎄요, 그게 뭐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르잖아요, 되게 느낌이. 근데 여러분 10년만 아메이 한번 해보세요. 10년만 아메이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가게에 묶여가지고 내 가게로 오는 손님만 내가 그 손님을 통해서만 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제한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 근데 처음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번듯하게 차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요. 10년이 지나니까 대구에도 광주에도 부산에도 원주에도 청주에도 충주에도 강릉에도 이천에도 나와 함께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든지 거기를 갈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일. 그게 아메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통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다른 조금은 스페셜한 곳에서 창업자님이 저에게 준 게 그거거든요. 자영사업은 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독자적인 자영사업인데 리스크가 없이 자본이 없이 점포를 차리지 않아도 소비자가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전해주겠다라는 게 창업자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분들도 정말 이제는 55년 전에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에롯이란 세제는 잘 만들었어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팔잖아요. 판권을 주면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존의 유통을 따라갔다면 저희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메이를 창업하신 그분들이 남다른 생각을 했던 그 순간부터 그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누군가에게는 소비를 하면서도 기회가 되는 그런 마케팅이 아메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옆집 엄마가 가자니까 오늘 따라오셨던 분이든 내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오신 분이든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좀 다른 생각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아메이를 한번 봐보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가격이 구입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또 만족보증대라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환불을 회사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왜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회사가 정한 몇 개 기준이 있어요. 뭐 3개월 안에 제품의 반이 남아야 되고 이런. 근데 그거에 따라서 회사가 다 책임져 주는 사업을 저는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자영사업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재고의 부담이거든요. 자영사업은 대부분 재고라는 게 있어요.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옷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팔다가 남으면 재고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제가 쌓아놓고 파는 일이 아니에요. 각자가 회사와 연결이 돼서요. 회사에서 바로 배달받고요. 저는 그걸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뭔가를 떠안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자영사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회사가 다 또 반품해 받아주죠. 택배 다 해주죠. 다 해줘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메이를 하려니까 힘든 거죠? 일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메이처럼 간단하고 심플한 일이 없어요. 적성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일이라는 거는요,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주겠다는 보상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다니셨어요? 여러분 남편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아침마다 이 새벽에 나가시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아메이를 봤을 때 그랬어요. 이 일은 저랑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주겠다는 보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인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부러웠고요. 그런 여행 하고 싶었고요. 우리 아이에게 상속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의 좀 백그라운드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캐시백이라는 게 늘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까지도 될 수 있고 사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아메이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의 다양성.
제품이 많아야 좋죠.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제품이 적어요. 그러면 일을 하기 되게 어렵겠죠. 요즘 저희 아메이 말고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런 데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우리는 화장품만 하면 돼. 우리는 비타민만 하면 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생리대만 하면 돼. 별의별 군데가 다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죠.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근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그런 메리트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라는 걸로 내 자산을 만들겠다는 건데, 아이템이 다양할수록 좋은 거죠. 누군가는 화장품을 바로 바꾸지 않아도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비타민을 드시던 게 있어도 치약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치약은 지금 당장 쓰는 게 있어도 세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이템의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아메이에 있어요. 첫 번째 유트리라이트라는 건데요. 작년에 이제 더블엑스가 DNA까지도 이제 손상을 복구시킨다는 이런 식약청에서 그런 임상 데이터가 나왔어요. 우리는 진짜 더블엑스 먹으니까 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DNA가 손상된다는 거는요. 세포가 변형이 돼서 암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예방과 복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딱 나오게 된 거죠. 그럼 더블엑스 정말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이 80주년이니까 이제 올해는 81주년이 되겠죠.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제 생겨나서 이 성분 하나가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80년 동안 많은 데이터들이 임상실험의 결과가 다 쌓여있는 회사예요. 이런 브랜드와 여러분이 파트너십이 되고 이런 브랜드를 여러분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는요, 백화점에 가보니까 없었고요, 동네 마트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로모니터에서 탑5. 근데 작년엔가 탑1 됐어요. 넘버1에도 올라갔고요. 수년 동안에 그 탑5 안에서 3등이나 4등이나 전 세계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만큼의 어떤, R&D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런 브랜드가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몇 년째 계속 공식 후원하는 게 아티스트리예요. 여기 레드카펫에 방송에는 왜 그 연예인들 얼굴 보여주느라고 여러분 바닥 안 보죠? 우린 바닥만 봤잖아요. 바닥에 이게 쓰여 있잖아요. 아티스트들이. 그냥 내가 쓰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건데 제 사업의 아이템이잖아요. 제 사업의 아이템이 저렇게 브랜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VVIP들에게 저렇게 알려주고 저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되는 브랜드구나. 이런 샴푸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홈테크들 다 아메이에서 직접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요즘 여러분 잘 쓰세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머리 좀 찰랑찰랑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미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눈, 코, 입이 예쁜 거 소용없다. 나이가 들면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건 피부톤, 머릿결, 목주름, 손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다 괜찮아요. 눈, 코, 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자, 그런 거 또 이제 이스프린 가정용 판매 정수기 1위. 이런 1위 아무나 못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건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태국에서는 홍수가 났을 때 저희 정수기를 달아서 자외선 램프로 또 활성탄 필터로 다 걸러줘요. 보통 홍수가 나면 수인성 질환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정수기는 자외선 램프의 기능이 아주 탁월하죠. 그걸로 NSF 인증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렇게 태국 우리보다 못 사는 줄 알았더니 머리 좋다. 제가 그런 생각 했었어요. 자, 그리고 키누리 이런 아주 멋진, 이런 요리들을 건강하게 맛있게 또 간편하게 해서 낼 수 있는 냄비 있고요. 청정기는 워낙 요즘 이제 많이 써야 될 때죠. 문 닫고 살고 또 미세먼지. 옛날에 황사만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 미세먼지는 지금 겨울에도 계속 뿌옇기만 하면 미세먼지. 집 안에서라도 켜서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자, 아메이라는 회사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제품은 많고 좋아. 근데 네트워크를 짰는데 이 회사가 휙 없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년부터 이 리치와 제이라는 이 두 분 창업자가 LOC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 한번 줘보자.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어떻게 해도 팔리죠. 그럼 회사는 돈을 벌어요. 이 창업자님은 팔리면 돈을 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을 직접 써주는 그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차리지 않고 자본이 없고 리스크 없이 본인의 자영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자영사업을 통해서 ABO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잡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메이 회장님이신 스티브 베넨데 지금 대를 이어서 이제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미국 상공회의소 사이트예요. 여기는 패스트 체어맨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재임을 하셔갖고요. 지금 또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아메이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상한 회사 아니죠?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안 보고 이상한 안티 사이트 들어가서 뭐 무슨 사단에 어쩌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고 대통령이 올 때마다 만나시는 분이고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방미하셨을 때도 가장 옆자리에서 경제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많이 보이면 민간인이고요. 이분이 눈에 확 들어오면은 아메이 사업자예요. 누가 더 반가운가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도 이런 이제 매경이라는 곳에도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지역 특성에 맞추는 게 아메이 혁신이다.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얘기를 이때 하셨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메이 광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TV에서 광고하냐. 이제 그런 거를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아메이 광고 안 한다고 그래놓고 왜 자꾸 광고하냐. 근데 우리 회장님이 이때 방한하셨을 때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그래서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나라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면서 함께 뭔가 윈윈하는 그런 회사인데 한국이라는 시장을 보니까 잘한대요. 매출도 좋고.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양파라고 그래요. 까도 의심이 많은. 까도 또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배워서 제가 가서 얘기하면 저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프링 정수기 가정용으로 판매 1위야. 그럴 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티스트리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부산국제영화제 막 이거 공식 막 하고. 글쎄, 뭐, 그냥 아메 하는 사람들께 하는 얘기 아니야?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에 맞춰서 현지화 전략이에요. 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 특성에 맞추는 게 아메의 혁신. 그래서 한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아티스트리나 유토리라이트나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인지도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뭐 제품을 하나하나만 내놓고 막 광고 모델이 나와서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의 히스토리, 브랜드의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브랜드 광고. 여러분 다 그렇게 보셨잖아요. 아티스트리라든지 뭐 유토리라이트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회사가 가져가는 일정 이익의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은 입장에선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저희한테 돌려주겠다라는 35% 기분에서 그걸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속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회사에서 해주겠다는데 땡큐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부터 아티스트들이 제가 얘기하면 그래 나도 그거 봤어. 그게 아메이 거였어? 유토리아트 얘기하면 그래 무당벌레 날라다니더라. 지렁이 있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 여기 실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얼마 전에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신천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새로운 지경을 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경을.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계속 나왔었어요. 59년에 세웠고 100여 개에 나가 있고요. R&D 센터 75개, 연구원이 900명, 연구개발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전 세계 300만 명. 저도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런 회사. 근데 경기 안 타죠? 쭉 성장하고 있죠. 이거 제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오려서 붙인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될 때 있죠. 이럴 때 감사한 거예요. 아직 사람의 힘이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해드릴 얘기는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메이 제품도 다양하고 좋고 아메이 개념이 그런 거야. 나쁘지 않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모시고 온 스폰서한테 뭔가가 많이 갈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윗사람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수익 구조에 이렇게 좀 간단한 룰을 이해하시면 이런 게 이제 확. 근데 저 이것도요. 처음에 제가 되게 많이 봤었어요.
많이 받는데 제가 선배 언니한테 가서 언니 이거 봐봐. 내가 생각했던 아메랑 완전 달라. 이게 피라미드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서 동그라미 닭발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스폰서님이 계시고 언니가 있고 뭐 이러면서 제일 위에 제가 있어요. 그다음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2명에게 알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원래 다 계산을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캐시백 밖에 나오죠? 아시는 분들은? 그 언니 2명에게 알린, 저는 1명에게 알렸지만 2명에게 알린 분이 더 많은 캐시백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이상하게 돼갖고 제가 제일 많이 벌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하더니 이게 아닌데 그때 언니가 그래 너 도와줄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처음에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 언니 고마워 막 이러면서 제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다시 왔으니까 아멘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롯데월드를 재작년에는 통째로 불려서 이런 행사도 했고 우리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옥타곤이라고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클럽이에요. 이거 못 들어가요 평소에는. 바로 제지당해요. 근데 아메이가 통째로 빌려줘가지고요 막 들어가서 할로윈 때도 놀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도 이런 행사들을 치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어떻게 분배가 되나 봐보세요. 이 왼쪽이 이제 초창기 아메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아메인데 똑같죠 모양이. 그죠? 저기서도 지금 칠판에다가 뭐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도 칠판 꺼내놓고 뭐 하죠? 성공하고 싶으신 분 막 이러면 이제 손 드는 거 똑같아요. 모여있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죠? 이렇게 아메이는요 55년 동안에 그 변하지 않는 마케팅을 가지고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스폰서님이 오셔갖고 여러분에게 알렸고요. 2분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저고요. 언니고요. 언니가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아메이는요. 포인트를 다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만 점, 20만 점, 20만 점, 20만 점 이렇게 모았다라고 보면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80만 점이 되죠. 그래서 6%로 곱해주면 48,000원이란 캐시백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다 가져가면 그게 피라미드예요. 위에 있고 매출도 많고 먼저 했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면 그건 피라미드식 수익구조. 근데 아메이의 수익구조는 달라요. 한번 보세요. 아메이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든 이 네트워크를 먼저 계산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 20, 20이니까 60만 점이고요. 6%로 곱하면 36,000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도 쓴 게 있잖아요. 20만 점씩 모으면은 3%로 곱하면 6,000원, 6,000원. 그래서 각자 실제로 받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스폰서님은 전체 48,000원에서 이 36,000원을 제한 12,000원이 다음 달 14일에 한국 아메이에서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을 제한 24,000원이 여러분의 통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보면 수입의 역전이라는 게 일어나죠. 나중에 가입을 했고 나중에 시작을 했지만 스폰서님이 1명에게 알려주는 동안에 나는 2분에게 노력을 했으니까 아메이의 수익 구조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없이 여러분이 바로 아메이에 가입을 했다라고 봐도 계산하면 36,000원에 제하고 나면 24,000원 똑같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린 분이요. 그냥 바로 아메이에 가입해도 6,000원 받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걸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메이는. 아까 기금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금에서 혼자 쓰면 혼자 쓴 것만큼, 알리면 알린 것만큼 정확하게 쉐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메이. 이게 되게 똑똑한 수익구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이해하면 찝찝함이 없어져야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잖아요. 네가 내 거 가져가는 게 아니었구나. 한번 봐보세요. 내 거 가져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소비자한테 가서 전해주실 때도 여러분이 그분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여러분 주머니로 챙겨 넣어야 그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안 그렇죠? 그분도 아메이에다가 가입해서 물건 쓰는 거고 여러분도 아메이잖아요. 그냥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기금에서 각자의 노력만큼을 나눠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게 아메이의 수익구조. 한 6분에게 알렸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모아지면 7명이니까 140만 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9%로 곱해주거든요. 그러면 12만 6천 원. 근데 20만 점씩 쓰시는 분들 아까 6천 원이었잖아요. 662. 여러분 아메이 모임이 좋은 게요. 치매 예방에도 되게 도움돼요. 언제 우리가 계산하겠어요. 662.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36,000원을 제하고 나면 9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여러분에게 가요. 나는 20만 점이라는 포인트를 모았을 때
점수랑 돈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옆에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이랑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내가 9만 원이라는 돈을 캐시백을 받는구나. 혼자 쓰는 것보단 같이 쓰니까 훨씬 좋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면요. 여기는 4분에게 알렸고 이분은 2분에게 알렸다라고 이 네트워크가 내가 6명에게 알렸는데 그 사람이 또 6명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벼락부자 돼요. 그래서 아메이가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사행성을 그쵸? 막 당장에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축소하는 모델로 설명해요. 6명에게 알렸는데 여러분이 알린 분은 4분에게만 알렸고 그분이 또 2분에게만 알려서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도 소득이 어디까지? 144만 6천 원. 이 전체가 1000만 점이 넘는 볼륨이 되고요. 21%로 곱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다 돌려주고 서로가 다 나누고 남는 144만 6천 원이 여러분의 수입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21% 정도 하시면 실제로는 지금 200만 원 이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캐시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이 알린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100명, 1000명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세일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는 것 같죠? 물건을 전달하는 것 같죠? 근데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네트워크 사업은 물건을 계속 팔러 다니면서 새로운 고객 이게 아니고요. 한 분을 꾸준히 만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물건을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면 그분을 통한 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그분을 통한 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점이라는 포인트를 1년에 모으게 되면 실버 프로듀서라는 SP라는 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에 3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골드 또 6번 정도 또 3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시면은요 플래티늄 정도 핀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식 사업자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또 워커힐에 가서 2박 3일 인정식도 받고요. 이때부터 상속의 권한도 생기고요. 이때부터 여행 포인트도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핀이죠. 여기 모여 계신 분 중에 플래티늄 이상이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되게 많죠. 그쵸? 되게 많아요. 연간으로 보면은요, 이 플래티늄들은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개념으로 보면 한 3천, 4천? 근데 세금 제하고 그 정도면요, 꽤 많은 수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플래티늄이 돼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서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 분을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4천에서 6천 정도 돼요, 요즘은. 또 에메랄드는요, 또 3분 정도를 도와서 하면 연수입은 6천에서 8천. 에메랄드는요, 가난이라 이별한대요. 이별하고 싶죠? 여러분, 6천에서 8천? 저희 파트너 중에 이제 이 에메랄드가 좀 더 이제 12달 이렇게 자격이 유지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파트너가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연봉이 작년에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수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여러분과 마음을 맞춰서 함께 잘 살고 싶은 친구 3분과 함께 네트워크를 1000만 포인트 정도로 안정을 만들어내면 그럼 되는 거예요.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함께 도와서 성장하는 분들이 6팀이 만들어지면 다이아몬드 연봉은 1억 5천 정도 되고요. 실은 이런 1억 5천, 1억 8천, 4천 이런 게 아메에서는 인세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매년 이자 같은 소득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받는 근로소득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소득. 저도 45살의 수석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건 뭐냐면 평생 이 정도의 연봉은 유지되거나 더 성장하거나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반에 저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아우 상원아 왜 너까지 아메야.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꿈이 있어 이랬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야 누구야 너 꿈이 있어 이랬더니 너도 아메이니? 막 이러면서 대번에 알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친구들 만나면 다 뭐라 그러냐면 상원아 넌 진짜 그때 하기 너무 잘했어. 그때 하기 너무 잘했어. 얘들아 지금 해야 된다. 10년 후에 또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예. 여러분 어떤 개념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죠. 9분을 도우면 수석 다이아몬드, 12분은 더블 다이아몬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성공시키면 성공시킬수록, 성장하는 게 아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 크신 리더님들에게 우리가 존중과 정말 그 감사함을 표하는 게 그분들이 혼자 돈 벌고 혼자 성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아메이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그분을 통한 그 네트워크의 개념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왜 처음에 아메이 모임에 가면 어떤 분 나오면 막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왜 일어나? 왜 박수 쳐?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요, 저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은요, 지금 당장 결단하고 뭐 시험을 봐서 패스하거나 대출을 받아갖고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가능성이 있는 일인 거예요. 세제 쓰는 거 바꿔서 쓰는 거고, 치약 쓰는 거 바꿔 쓰면 되는 거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데 그 수다의 내용을 바꾸는 거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이 오전 시간 좀 내서 여기 나와서 배워보시는 거고요. 친구 만날 거 스폰서님 만나서 들어보는 거고요. 뭐 달라질 게 크게 없어요. 이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아메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내수는 올해도 굉장히 안 좋을 거래요. 작년 세월호 때문에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소소하지만 풍요한 감각에 탐닉하거나 평범함으로 사치하고 좁은 골목길에 가기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는 모습일 거라고 올해의 트렌드가 예측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홈미팅에서 퀸 요리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되게 풍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잡채인데 아메이 잡채 되게 탐닉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안에서 어떤 꿈들을, 다시 욕구들을, 의지들을 좀 내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제품 바꿔 쓰면 돼요. 비타민 드시는 거 바꿔서 드시고 물티슈라든지 뭐 그냥 바꿔서 아메이 있는 걸로 바꿔서 써보시면 되죠. 화장품도 바꿔서 써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면 돼요. 막 그렇게 막 어려워서 못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그 스폰서님들을 믿고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쉬고 싶을 때 우리가 했던 그 노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우리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여러분들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